안녕하세요. 원장님 칭찬해 주셔서 실망하신 거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과학의 확실한 시나리오 양서연이고요. 자, 이 통합과학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걱정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진행될 통합과학 윈터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먼저 드릴게요. 저는 유나저대학교 과학교육과에서 화학을 전공을 했고요. 통합과학까지 복수 전공한 전공자입니다. 전공자의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통합과학을 확실하게 알려줄 예정이고요. 이투스 온라인 인강에서 화학과 통합과학 모두 가르치고 있고 이런 학원들을 출강 중이고요. 앞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 출강할 학원들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크게 말씀을 드릴 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통합과학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왜 중요성이 올라갔다고 자꾸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고 제 강의는 그렇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통합과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올해 그 공개된 예시문항 혹시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이 예시문항이 되게 일단 중요해요. 왜냐면 평가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한 거거든요. 앞으로 수능 이렇게 출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한 지침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그거를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다 설명 못 드리는데 유튜브에 양서연 통합과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분석과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서 분석을 하고 해설 강의까지 다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해설 강의도 애들이 이제 다 문제 한 번씩 풀어봐야 좋은 거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한 번씩 풀어봐라 라고 하시고 채점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안 보신 것 같아서. 자, 일단 보면 28 수능부터 필수 과목이 됩니다. 통합과학은. 원래 탐구가 이제 선택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통합과학을 필수로 응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일단 굉장히 큰 변화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수능도 바로 이렇게 변화된 통합과학에 대한 수능을 보게 되겠죠. 자, 근데 그거 말고도 시간, 문항수, 배점에도 이제 차이가 생겨요. 지금 수능은요, 지금은 30분 동안 20문항을 풀어내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25문항을 40분 안에 풀어내야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길게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통합 사회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험 시간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는 것부터가 연습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리고 배점에도 큰 차이가 생겨요. 지금은 2점짜리, 3점짜리 10문항씩으로 50점 만점이었는데요. 이게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1.5점, 2점, 2.5점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작은 점수 차이로 등급이 갈리겠구나 라는 게 보이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통합과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느냐. 일단 바뀌었으니까 필수로 수능에서 봐야 하는 과목이 통합과학이 되는 거고, 일단 우리가 입학하자마자 1학년 때 통합과학으로 내신을 보게 돼요. 그럼 고1 때 통합과학으로 내신으로 만났죠. 근데 고3 때 수능 때문에 통합과학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쭉 통합과학을 끌고 가야 하는 그런 과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고요. 일단 먼저 만나보게 될 게 바로 내신이죠. 내신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9등급제에서와 굉장히 느낌이 다른데요. 9등급제에서 1등급은 4%였고요. 2등급은 7%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이제 1등급이 10%입니다. 2등급은요. 24%로 누적적으로 34%가 지금 2등급에 들어가요. 그럼 그 얘기는 9등급제에서 2등급이랑 5등급제에서 2등급은 그냥 다른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나는 1등을 맞아야겠다라는 걸 꼭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 학점으로 말씀을 드려도요, 국영수와 통합과학은 동일한 8학점입니다. 당연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5등급제가 내신이 됐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변별력 또한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신 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수능 대비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스타트부터가 남들과 다르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할 게, 그럼 이렇게 중요해진 통합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그쵸? 자, 그거를 이제 예시문항으로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시문항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지를 일단 딱 보면 일단 좀 놀라실 거예요. 일단 장수가 좀 늘어났고요. 애들이 보기에 이제 문제 길이들이 막 길어요. 그럼 애들이 일단 겁을 먹게 되겠죠. 애들이 벽이 생기는 순간 어렵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면 느낌이 다르니까요. 자, 일단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능력은 자료 해석 능력, 추론 능력, 통합적 사고예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과학과 고등과학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애들이 자료 자체를 읽어내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료 해석을 자꾸 해보고 추론도 해보고 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예시 문항으로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이게 제가 일부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일단 시험지를 다 같이 볼 수는 없으니까 자료만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전체도 아니고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뭔가 그림도 엄청 많고 이거를 뭔가 해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료를 해석해야 선지로 넘어갈 수 있어요. 선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자료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애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들은 이걸 딱 보고 이거는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이네? 그럼 이거는 어떤 자료를 지금 출제자가 의도를 내고 출제를 한 거지?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료가 되고요. 그럼 문항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자, 대표적인 문항이 바로 이런 단원통합형 문항이었어요. 21번 문항이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자체의 이름이 통합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물화생지 파트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편식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나는 생명 파트 좀 괜찮은데 화학은 좀 어려워.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자료에 섞고 선지에 섞어요. 자, 보면 여기서 지금 간략하게 일단 정확하게 막 엄청 내지도 않았는데 이 위에 파트는 화학 파트예요. 밑에는 지구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로 지구과학 파트를 볼 수 있고요. 이 디귿선지는 지금 생명 파트의 일부로 시도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시 문항이에요. 앞으로의 수능은요, 단원 통합형 문항이 더욱더 많아질 거고요. 더 어려워질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지금 최근에 애들이 응시한 시험 중에 10월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고1. 근데 거기에서도 지금 반영을 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반영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통합형 문항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도가 보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크게 보면 화학, 지구과학, 생명이 섞였죠. 근데 또 어떤 시도도 있냐면 통합과학이 내신으로 들어가면 1학기 때 통합과학 1을 배우고요. 2학기 때 통합과학 2를 배워요. 근데 수능은 전검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생명 파트여도 통합과학 1에 있는 거, 2에 있는 걸 막 섞는 거. 그럼 그걸 잘 풀어내려면 애들이 일단 개념에 대한 틀이 다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꺼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개념 자체에 대한 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원 통합형이고요. 그럼 변별력은 더 갈라지겠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갈려요. 이런 것들은 보면 퍼즐형 문항이라고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추론형, 복합 조건형 문항이에요. 이거는 나와 있는 애들에서 우리가 힌트를 발굴해내야 돼요. 그럼 애들이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건 연습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요, 아까 말했듯이 중학과학이랑 느낌이 달라요. 고등과학은 개념을 했어, 문제를 했어,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개념을 공부했어,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을 해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연습을 충분히 해야 돼요. 그럼 이것보다 더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어딘지 알아요? 고난도 파트. 그럼 고난도 어디서 출제되는데? 왜냐하면 변별력이 지금 중요해지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건 어디 파트에 출제가 되냐면요, 화학 파트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화학 전공자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해봐도, 모든 선생님들이 다 설명하시는 걸 들어봐도 다 화학 파트에서 지금 고난도 문항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시 문항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는 통합과학 2에 있는 화학 파트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수능 화학에 대한 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수능 화학 1에서도 지금 현재 고난도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항들입니다. 그럼 변별력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을 통합과학 수준에 조금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문항들은 특히나 개념 말고 개념 외우면 문제 풀 수 있나? 아니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파트예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내신에서도요, 내신은 좁은 범위로 내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을 더 많이 풀어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스킬이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개념을 알아, 스킬을 알아, 그래야 문제풀이를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화학 전공자한테 통합과학을 배워야 하는 거고요. 그 스킬들을 배워야 하는데 그 스킬들이 선생님만 풀 수 있는 그런 스킬이면 안 돼요. 제가 열심히 막 풀어도 애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면 현장에서 풀 수가 없어요. 애들이 현장에서 풀 수 있는 현실적이고 확실한 스킬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어떤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도 애들이 막 유형이 바뀌어도 다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킬들을 배워야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여기 예시 문항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상하하는 파트였고요. 오른쪽이 중하하는 파트였어요. 이 오른쪽 문항이 예시 문항에서 가장 고난도로 출제가 되었던 문항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0월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문항도요,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중하 반응은 어렵게 낼 거다라는 걸 그냥 아예 정하고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난도 문항은 중간에 막히는 게 아니라 스타트를 못해요. 근데
근데 스타트도 못하고 끝나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포기하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도를 다 이겨내고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통합과학을 공부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통합과학 개념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기본 개념까지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열심히 외우고 개념 한 바퀴 돌리면 나 개념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학은 개념 공부하고 문제 적용까지가 되어야 과학 개념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되기 위한 심화 개념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자료에서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료들을 보면서 이 자료는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야. 자료들을 봤을 때는 어떤 포인트에 너네가 중점을 둬야 돼. 이 단원에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걸 문제 적용해 나가면서 내가 그 스킬이 체화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 내가 개념에 대한 틀을 제대로 잡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제 강의에서 잡아줄 예정이고요. 자, 저는 강의의 목표를 딱 크게 두 가지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일단 전공자의 시각으로, 통합과학까지 전공을 한 전공자의 시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도 파트, 화학 파트에서 출제가 돼요. 저는 수능화학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를 어려워하고 얼마나 어려워하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어려운 걸 되게 쉽게 느끼게 하는 걸 정말 잘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오해하는 게 그럼 쉬운 강의를 하는 게 아닌가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제 교재를 보시면 그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재가 쉬워는 보이는데요. 어려운 시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선생님 강의 진짜 벽을 뚫어주는 강의 같다. 뭔가 벽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는 게 느껴진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저는 누구나 쉽게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마 많이들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이 그거일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통합과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면 통합과학 선행을 해봤는데 뭔가 애가 과학을 아는 것 같진 않아. 약간 이런 느낌, 그쵸?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문제를 보는 눈부터 다르게 항상 강의를 해요. 아이들이 제 앞에 있을 때 문제 잘 풀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똑같은 거 풀어보라고 하고 순서대로 알려줬으니까 풀리죠. 근데 집에 가서 그걸 똑같이 해야 돼요. 저는 그 문제를 보는 눈부터 다르게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갖추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전 집에 가서 과제를 할 때도 제가 알려준 그 스킬 그대로 문제를 푸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수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3시간 수업이고요. 12회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순서는요. 통합과학 2에서 통합과학 1 순서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통합과학 2 했다가 1 하면 모르는 거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그것까지 보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꾸로 하냐? 우리 점점 뒤로 갈수록 3월이 가까워져 와요. 개학을 해요. 1학기 때는 통합과학 1이 내신으로 들어갑니다. 통합과학 1 먼저 하면 저 때 되면 애들이 선생님 지금 뭐 배웠는지 기억 안 나요? 이래요. 다 까먹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 2에서 통합과학 1 순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수업 시간 내에 모두 체화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강의를 합니다. 전 반복도 좋아하고요. 저 영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암기 팁들, 제가 만들어놓은 암기 팁들 애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애들이 모두 다 외우고 갈 수 있도록 반복하고 고난도 유형까지 정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나 어려운 것도 푸네? 애들이 신이 나요.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스템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통합과학 1, 2 모두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인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와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대가 많이 되실 텐데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은 그런 교재입니다. 제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교재고요.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투자를 해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통합과학 전 교과서 5종 모두 분석해서 반영을 했고요. 28 수능 예시문항 당연히 모두 분석해서 반영한 그런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 텐데요. 시중 교재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스킬들 아니면 선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심화 내용들 모두 같이 적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 때 바로바로 제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렇게 문제를 풀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부담스러운 강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학생이고 저도 학원을 많이 다닌 학생으로서 부담스러운 강의는 애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부담을 느끼면요. 그 과목을 싫어하고요. 과목을 싫어하는 순간 벽이 생기고 공부하기 싫어요. 저는 그래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현실적인 과제의 양만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업과 시너지는 나야 합니다.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확인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과제가 현실적인 과제의 양으로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암기 과제. 제 강의에서 과제 중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과제가 암기 과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업에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과제를 할 때도 제 수업에 대한 게 끝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수업에서 했던 그런 포인트들을 스스로 채워나가면서 내가 제대로 된 확실한 복습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을 하는 방법, 아니면 우리가 빈칸에서 꼭 암기를 해야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OX, 뭐 빈칸,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단답형, 아니면 자료 해석을 하는 그 순서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암기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매주 제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 마무리 테스트 매번 진행이 돼요. 복습 테스트는 성적이 낮을 경우에 저와 따로 수업 전에 클리닉을 하면서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어머님들 궁금하시니까 매주 진도, 성적, 과제 문자 전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강의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약간 까먹었어. 아니면 여기서 이 부분 암기 팁이 뭐였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복습 영상 매주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과제 인증 말씀드릴게요. 저 매주 동영상으로 과제 인증을 받고 있어요. 약간 좀 귀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왜 하냐?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거 찍었네, 대충 풀었네가 보여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동영상 과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귀찮은 것보다 부끄러워요. 왜냐면 저한테 그걸 보내줘야 하니까. 처음엔 부끄러워하는데요. 저는 부끄러워해도 일단 카톡 보내요. 왜 숙제 인증 안 하냐?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다가 점점 나중에는 자기가 먼저 보내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점점 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문제를 보내면서 사실 절반 끝냈는데 빨리 이때까지 해서 보내겠다. 그럼 저는 언제든 항상 잘 칭찬을 하면서 숙제를 해오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의 장점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저는 카톡으로 24시간 동안 열어놓고 아무데나 질문해도 된다. 새벽에 질문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 시간대가 달라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새벽에 막 뭐라도 하면서 과제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강에서도 Q&A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저는 애들이 오늘 궁금했는데 3일 지나서 답장하고 이러면 궁금한 거 까먹어요. 그 궁금한 거 까먹으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그때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열정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답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과제 인증을 하면서 본인이 몰랐던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전 다양하게 해요. 쉬운 문제였다면 그냥 채팅으로도 끝나고요. 어려운 문제는 채팅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암기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손으로 직접 써줘야 그 제 풀이가 그대로 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써주기도 하고 더 어려운 문항 같은 동영상으로도 순서대로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절대 모르는 거 그냥 넘기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 수업 시스템에 대한 것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수업을 듣고 나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벽은 절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겨울방학 제 수업으로 남들과는 다른 한 발 앞선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